왜냐면은 연대 추천형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은 일반적으로 원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학생들이 서울대 직윤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걸치고 있을 거란 뜻입니다. 작년보다도 연대는 미달되는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꽤 크지 않을까. 미달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예, 연대로 가시죠. 이번에도 굉장히 러프한 질문이에요. 네. 2024 연세대 수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직윤의 영향으로 네. 추천형 전형의 인원이 많이 빠질 거다. 직윤하고 중복 지원자가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작년처럼 추천형 전형의 1단계 미달 모집 단위는 여전할 거다. 네.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많이. 올해는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하면 작년보다 2단계 붙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연대 추천형도 마찬가지로 1단계가 미달이 돼요. 네. 5대1이 안 돼요, 경쟁률이. 5배수를 뽑는데. 네. 그죠? 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4.1대1이에요. 그럼 1단계 다 통과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 중에서 최종 합격자는 1 빼고 나머지 3.1은 떨어지잖아요. 4.1대1이면. 근데 그 1이 빠지고, 의대로 빠지고, 서울대로 빠지고 해서 결국에는 충원 인원들이 좀 생겨나겠죠. 그죠? 그게 작년보다는 더 많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연대 추천형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은 일반적으로 원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학생들이 서울대 직윤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걸치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작년보다도 연대는 눈치 작전을 펼쳐서 미달되는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꽤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미달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그건 있어요. 제가 경영학과는 미달될 확률이 꽤 높겠죠. 함부로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대체로 이제 작년에 미달된 데가 어딘지 이렇게 보면은 피해가야 되죠. 지그재그로 가는 데도 있고요. 네. 일관적으로 미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예. 교과 추천 전형에서 네. 교과 비중을 높이고 면접 비중을 낮췄다고 봤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교과 전형 인원이 줄었어요. 네. 연대 교과 전형 인원이 올해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뭐 정시 모집 인원도 줄기는 했지만 정시 모집이 충분히 커진 상태죠, 연대는. 그래서 연대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연대는 수시에 누가 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대가 뭐 어디 자사고를 가면 일반고 뽑지 않냐, 특목고를 가면 자사고 뽑지 않냐, 또 일반고에 가면은 지방 일반고 뽑는다 그러고 지방 일반고에 가면은 서울 애들 뽑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연대 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연대 그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연대 학종 선발 인원이 500명 조금 넘어요. 서울대 학종 선발 인원이 1,400명이거든요. 서울대 지원자 풀이 거의 대부분이 연대 지원하지 않겠어요? 부분 집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대 붙었는데 연대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반면에 연대 정시는 쉬워요. 정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대는 원래 정시를 키워놨었어요. 그래서 정시는 쉬워요. 연대 정시가 문이 넓죠. 문이 넓으면 어느 지역이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학군지가 유리하겠죠. 이 정시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면접도 어려워졌고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교과 전형 비중을 줄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달 사태까지 났었잖아요. 미달 사태가 나면 또 이제 성적이 낮은 교과 성적으로 들어와 갖고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런 걸 좀 막고 싶은 거죠. 어차피 이거는 배려를 위한 전형이 성격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인원도 줄었고 정시 모집에서 충분히 통로를 넓혀줬으니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지켜주고 싶은 대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역전의 여지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저는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로 막 광고하고 그러지도 않네요, 연대는. 그 광고하면 뭐 욕만 먹겠죠. 아니 면접 없애라 그래. 면접 없애면 될 거를 왜 면접 넣어놓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용히 배려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이제 활동 수형이랑 국제형의 중복 지원이 막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연대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연대 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내신이 웬만큼 높은 학생들도 연대 쓰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고대는 그냥 막 쓰잖아요.
연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는 될 것 같은데 연대를 못 쓰겠다. 연대에 내가 과연 뭐 응용 통계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응용 통계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연대 사회복지학과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또 연대를 지원하면은 내가 신소재 공학도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IS 혹은 또 이제 하스, 국제 계열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국제 계열이 폭발을 했죠. 엄청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고에서요. 네. 그러니까 활동 우수는 이제 좀 그 반면에, 네. 물론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너무 과열 양상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활동 우수로 올 만한 학생들이 겁을 집어먹고 국제 쪽으로 빠져갖고 정작 국제 쪽에 남아야 될 학생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잡아버리면 연대 입장에서는 손해죠. 네. 그러니까 고루 줄을 세우려면은 어쨌든 중복 지원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기도 하는 그런 거네요. 의미인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또 한 가지 연대에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을 네. 연대가 이제 계약학과들을 따로 정원회로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거든요. 전형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활동 우수를 지원을 하고 또 별도로 또 그 특별 전형에 정원회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번거롭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좀 우수한 학생들을 더 뽑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데서 이제 과학적인 소양이 좀 깊이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예 별도로 뽑겠다는 그쵸. 거죠. 전형까지 새로. 그렇죠. 자기네들이 좀 구미에 맞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죠. 왜냐면은 같은 기존 전형 안에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요과 지원할까 저과 지원할까 하면서 이제 와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지원해라는 거예요. 오고 싶은 친구들은. 배려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배려라면 배려인 거고 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만 하죠. 여기는 충분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 만한 학과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학과에 이제 그 실제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 등록한 학생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좀 회의가 들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등록률이 낮아요. 엄청나죠. 예, 작년에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은 합격생 중에 등록생이 한 명도 없어요. 최종 합격생 중에서. 그리고 영재교 학생도 등록생이 뭐 8명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 중에서요? 한 70명 넘게 1단계를 통과한 걸로, 거의 지원자 전원이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등록생은 그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최종 합격도 많이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학생도 한 명만 등록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등록생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재학교 학생이 많은데, 그 일반고 학생 위주로 선발할 거면 굳이 이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죠. 번거롭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류를 훨씬 더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영재학교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영재학교는 이제 의대 원서를 한 장을 쓰게 되면은 6장을 전부 의대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학교 규정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적이, 의대 갈 성적이 좀 어중간하다고 생각을 하면 의대에 섣불리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의대 6개 다 도전했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재수 생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숨고르기를 한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공계열의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하는 게 걸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 때 의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가서 거의 상당수 학생들이 의대 도전한답시고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8명 중에 대부분. 저는 한 5명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제가 확인한 학생만 3명이니까. 연대 짝사랑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그럴 거면은 연대가 뭐 이런 품을 더 써가면서 굳이 이 전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지금 또 계약학과 규모가 더 커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건 더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시사점은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이제 작년 선배가 1단계 통과했다고 섣불리 지원하는 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 학과에. 분명히 이거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도 자신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럼 기존 전형에 녹여서 분산해서 뽑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한 학과로 뽑아요. 똑같이 뽑는다. 네, 뭐 추천회도 있고 네, 하루에도 있고 논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도 선발하고 작년도 뭐 정시 정원 좀 뽑았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실까요? 네. 네.